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녹음하는 이날이 설 연휴가 막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해피 설 하세요. 네, 우리 멤버들도 해피 설 하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혹시 디스패치라는 언론 아세요? 우리나라 디스패치? 그럼요. 파파라치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매년 1월 1일에 막 신종 뉴스를 특종을 좀 터트리는 걸로 유명한 저널 브랜드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이름이 실제로 1800년대, 1900년대까지 운영됐던 미국의 피츠버그 디스패치라는 신문사의 이름을 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브랜드가 아니고. 그리고 이 신문사가 피츠버그 디스패치가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넬리 블라이라는 기자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작품은 뮤지컬 넬리 블라이입니다. 제가 보고 온 거는 1월 25일 공연이고요. 24일에 첫 공을 했으니까 제가 둘공을 본 거죠. 네, 두 번째 공연을 봤고 이 공연이 2023년도에 딤프 리딩 공연 인큐베이팅에 선정이 돼서 한번 리딩 공연으로 올라왔고, 그 이후에 이제 K 뮤지컬 국제마켓에서도 한번 심사를 받았었고, 그래서 아마 이 작품명은 여기저기 들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 인큐베이팅 사업에도 그렇고, K 뮤지컬 마켓에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게 1차 이상으로 심사에 계속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2024년 올해 신작 창작상실에 선정이 되면서 2025년 1월에 네, 대학로에 작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9.1이라는 창작 집단에서 올린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컴퍼니가 아닌 창작 모임에서 올렸어요, 작품을. 네, 그래서 이제 대학로 SH 아트홀이라는 곳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대학로 극장들 다 가봤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가본 극장이었습니다. 저 끝에 방통대 옆에 조그맣게 지하에 있는 극장이었고요. 기획하시고 작하시고 연출까지 하신 변재중 연출님과 작사 김민성, 작곡 박성윤. 네, 그리고 스태프들로는 음악 슈퍼바이저 김희은, 음악 감독 서진영, 네, 편곡 와이어 슬립 이렇게 네, 돼 있고요. 제가 본 캐스트 쭉 말씀드리면 여주인공 엘리자베스 역할의 주다운 배우, 윌슨의 최민우 배우, 매든 정호윤, 밀라 정소리, 소피아 나연진, 에이프릴 심인지, 공장부장 이준혁 7분이 나오세요. 네, 그 안에 인물들은 더 많고요. 주인공 3명 엘리자베스, 윌슨, 매든 이렇게 주인공 3분이 고정이고 나머지 4분이 앙상블 겸 다역을 하시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7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충 규모가 예상이 가실 거예요. 소극장, 완전한 소극장보다는 약간 소에서 중극장으로 넘어가는 규모인데 작품의 서사를 생각하면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줄거리를 짧게 한번 읊어볼게요. 보신 분들이 아직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공연을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츠버그 디스패치라는 유명한 신문사에서 더 유명했던 넬리 블라이라는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말 실존했던 여성 저널리스트예요. 그 여성 저널리스트가 유명해진 계기가 여러 계기가 좀 있긴 한데 가장 언급이 되는 계기가 바로 어떤 공장에 잠입 취재를 했다. 최초의 잠입 취재를 했다는 이런 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차별과 언론의 부패가 굉장히 심했기로 유명한 19세기 말 미국에서 그 안에서도 여전히 열심인 기자들이 있었어요. 기자들이 원래는 이제 기사를 쓰잖아요. 근데 더 이상 대중들이 기사에 관심이 없고 기사를 대충 읽거나 그 기사를 믿지 않거나 이런 게 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칼럼을 쓰기 시작해요. 이제 칼럼은 팩트만 전달하는 기사와는 좀 다르게 자신의 주장성이 좀 일부분 들어가잖아요. 그런 글이어서 신문사들에서는 이제 각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여러 칼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팩트 이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이런 주장이 들어간 칼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칼럼 전쟁을 펼치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편집장으로 나오는 이제 매든이라는 사람이 이 칼럼 전쟁의 어떤 승부수를 띄우고자 엘리자베스에게 철강 공장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강 공장이 악명 높기로 유명함과 동시에 취재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유명한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에 대해서 취재를 먼저 한 사람,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 칼럼 전쟁의 그런 종지부를 찍겠다. 엘리자베스와 윌슨은 칼럼을 가지고 계속 다툼이 있었던 사이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실제를 알지 못한 채 기사로만, 그러니까 칼럼으로만 서로를 저격하고 있었던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 편집장 매든이 그러면 철강 공장에 대해서 취재를 해오는 사람에게 승을 줄 것이고 패자는 칼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에세이를 실어야 된다. 이런 승부수를 띄워서 엘리자베스가 그럼 내가 철강 공장을 잠입 취재해보겠다 하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그 공장에 있던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자기 친구의 옷을 뺏어 입고 잠입 취재를 시작합니다. 제가 약간 고민을 했어요. 이 잠입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큰 스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성공을 하고요. 그래서 철강 공장의 실태를 막 적어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똥똥똥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그걸 다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적어요. 적는데 그 사이에서 나는 요만큼만 보려고 했는데 더 깊은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장 말고 또 다른 곳에 잠입 취재를 하게 돼요. 2차 잠입 취재를 하게 돼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블랙웰스라는 악명 높은 정신병원이었어요. 이 정신병원은 알카트라즈 마냥 섬에 있어요. 섬에 있어서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정신병원으로 유명한 곳인데 또 블랙웰스에도 잠입 취재를 하게 돼요. 이거 다 실제로 있었던 병원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이제 뮤지컬 무대로 이제 구현을 하려고 보니 어찌저찌 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그 역경이 엄청났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돼요. 실제로는. 어떻게 또 섬에 있는 정신병원까지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병원이 또 하필 여성만 단독으로 이제 여성 전용 정신병원이었고, 그래서 여성 기자였던 이 자신의 어떤 생물학적인 것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엘리자베스가. 그래서 병원에 잠입 취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아주 굵직하게 있어요. 그래서 신문사, 공장, 정신병원 이렇게 삼막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아주 자세한 이야기는 가서 보시는 게 재밌으실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리면 너무 스포고. 그래서 잠입 취재하는 두 건의 막과 신문사에서 일어나는 일막 이렇게 해서 세 막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니까 조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탄탄하다는 생각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창작진 인터뷰지를 봤는데요. 창작 배경이 재밌었던 게 요새 기레기, 뭐 가짜뉴스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용어가 많이 돌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진 상황이고 그것이 이 시기였던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맞닿아 있는 현실이어서 이 기획을 맡으신 변재중 연출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작품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넬리 블라이에 대해서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넬리 블라이가 이미 겪은 실제 사건이 충분히 드라마틱한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넣어서 팩션으로 만들면 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재밌겠다. 이런 출발점을 가지고 기획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본 날에 배우분들이 조금 저는 처음 보는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제 물론 제가 처음 봤지만 이미 연극 쪽에서 많이 활약을 하신 분들이었고, 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주다원, 최민우, 정호윤, 정소리, 나현진, 시민지, 이준혁 이렇게 7분으로 봤는데 배우 합이 되게 좋았어요. 배우 합이 되게 좋았던 것은 노래도 이제 화음도 굉장히 쫀쫀하게 잘 맞고 연기 케미도 괜찮았고 제가 뮤지컬 작품으로 처음 만난 배우들임에도 불구하고 노래와 연기가 굉장히 출중한 분들이 많으셨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캐보를 이렇게 찍고 또 집에 와서도 기록을 한 게 밀라 역할 하신 정소리 배우님, 그 다음에 에이프릴 역할 하신 심인지 배우님 이렇게 두 분이
굉장히 눈에 띄게 독보적으로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밀라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키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드라마 안에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키가 되는 장면들을 혼자 독백으로 연기를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표현력이 좋은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러 가실 분들이 계신다면 정소리 배우님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막 구조고 공간이 다양해요. 신문사였다가 철강 공장이었다가 정신병원이었다가 이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음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좀 주목을 해봤는데 일단 가사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기자들이 쓰는 가사들, 신문에 언급될 것 같은 뭐 헤드라인, 뭐 이런 가사들 그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반복은 사실 리듬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사가 반복되면서 어떤 이 신문사에서만 신문사 장면일 때만 나오는 리듬이 이렇게 정형화가 됩니다. 그리고 철강 공장으로 변하면 블랙 다이아몬드, 블랙 다이아몬드 이 또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철강 공장에서만 가질 수 있는 리듬이 또 형성이 돼요. 정신병원에서는 블랙웰스의 괴물, 블랙웰스의 괴물, 이 괴물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짧은 리듬을 형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 공장 노동자들, 병원 환자들이 부르는 가사가 워낙 직관적이기도 하지만 그 가사가 이제 반복되면서 거기에 걸맞는 리듬이 또 형성이 되고 그 리듬이 또 화음으로 쌓아지면서 어떤 음색과 음향적인 색채를 좀 분위기를 공간별로 전환을 해주신 게 제가 좀 좋게 봤어요. 음악에 좀 신경을 썼다. 공간별로 어떤 음향적인 거를 시도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느껴졌고,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들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성행했던 어떤 음악이 있으면 가져오면 좀 좋거든요? 유리하잖아요? 근데 역시나, 미국의 민요, 넬리 블라이라는 민요가 있어요. 그 민요가 삽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스티븐 포스터라는 작곡가가 만든 미국 민요인데 그 민요가 삽입이 되면서 이제 중간중간 노동자들이 부르는 노동요로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결론 마지막 장면에서도 다 같이 합창으로 넬리 블라이 민요가 완전 100%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민요를 이제 얹은 그 멜로디로서 이제 나와서 이런 민요를 활용한 점도 음악적으로 재밌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